진짜 약간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겼어요. 밤새 술 마셔 보기도 하고 미팅도 잠시만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마음에 들면 애프터도 하는 거 해봤어요? 해보긴 했습니다. 아이유가 내 학교 축제에 와서 우리 학교 응원가를 불러주고 이러면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연봉이 차오르나요? 네, 맞습니다. 푸른 피가 막 흐르나요? 네, 그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19학번에 재학 중인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하러 오기 전에 네. 이제 신촌의 연대 캠퍼스를 좀 한 바퀴 빙 둘러봤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고대에 비해서 연대가 뭐가 더 좋나요? 신촌이 있어요. 고대도 물론 안암이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암이 신촌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또 대학교 오면 그치. 노는 게 제일 약간 설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대학 생활을 즐기기에는 그렇지.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대생 보고 계십니까? 신촌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신촌 생활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촌 오자마자 짐을 풀자마자 신촌 연합 친목 동아리에 들어가서 재밌게 놀았고요. 그 영합 동아리라 하면 뭐 어떤 건가요? 이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서강대, 서강대. 홍대 이렇게 4개 학교 연합 동아리였고요. 재밌겠다.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활동을 하는 놀러 나가는 동아리였어요. 노는 캐리비안 동아리? 데이도 가고 보드 게임 카페도 가고. 그냥 그 동아리가 아니고 그냥 뭐 친목 활동하는 그냥 모임. 친목 모임이죠 사실. 거기서 재밌게 놀고. 그 연합 동아리면 이대생도 있고. 네네. 그러면 남녀 비율이 막 골고루 막 섞여 있어서. 그쵸, 남녀 비율이 딱 이상적인 비율이었죠. 진짜 재밌겠네요. 진짜 약간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겼어요. 밤새 술 마셔 보기도 하고 미팅도 잠시만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벌써 그거 뭐 만나기 전인데 뭐 어때? 네네. 만나고 나서 한 건 아니잖아. 그건 맞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정신이 번쩍 오금이 들어. 저려. 소개팅도 많이 했나요? 미팅 소개팅. 소개팅을 많이 안 했고 미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과팅을 과팅. 이제 과들끼리 이제 미팅을 많이 하고. 미팅하면 뭐 하고 놀아요? 요즘에는 그냥 바로 술 게임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소개 이제 하고 술 게임 하고 계속 술 게임만 합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 애프터도 하는 거. 해봤어요? 해보긴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뭐 과거 하셨을 테니까. 네네, 그렇죠. 다 과거인데 뭐 어떻겠습니까? 네네.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중요하지. 네, 신촌 생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연대 하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연고전. 네. 아카라카. 이번에 경험을 해보셨나요? 얼마나 재밌어요? 진짜 제가 여기 이 학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던 게 아카라카를 갔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아이유도 오고 이제 지코도 오고 레드벨벳도 오고 트와이스도 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감정이 제일 행복해요? 그냥 뭐 연예인 많이 본다고 하는 콘서트 가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감정이? 아이유가 내 학교 축제에 와서 우리 학교 응원가를 불러주고 이러면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연봉이 차오르나요? 네, 맞습니다. 푸른 피가 막 흐르나요? 네, 그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저도 한 번도 참여를 못 해봐서. 그러면 이제 고대랑 막 이렇게 네네. 그 라이벌전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실제 막 같이 와서 이렇게 응원하고 하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막 진짜 적개심이 들거나 그러진 않고요. 장난으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노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수험생 때 네. 고대는 지원 안 하셨습니까? 고대 지원했습니다. 고대 합격했나요? 네. 근데 왜 여기를 골랐어요? 그냥 저는 연대가 더 끌리더라고요. 사실 둘의 차이가 크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크진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연대가 더 끌려서 연대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연애를 처음 하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계속 연애를 하고 싶어 했는데 계속 못했었거든요. 나는 연애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할 뻔했다가 이제 정신이 다시 차리고 스터디코드 공부를 할 때처럼 이제 똑같이 접근을 했어요. 방법의 문제다. 네, 나의 방법의 문제가 문제다. 아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먼저 하고 메타인지를 먼저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뭐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나눠서 생각을 했고요. 외적인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펀치라니 몰고 지금 이제 좀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네. 투자를 해서 그 당시에는 뭔가
제 외모도 약간 만족스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몸도 그랬고 음. 내적인 것도 여자랑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겠지. 남중남고 오래 나와서 그렇지. 공부만 했으니까 어. 대화 스킬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방법론들을 다 찾아봤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 다 찾아보고 오. 책도 사서 다 보고 오.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 코드에서 얘기하는 이제 본질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서 오. 이제 그런 것들 적용을 하니까 어. 지금 이제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장에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네요. 아, 네. 저것도 열심히 읽었죠. 그럼 본질이 뭔가요? 사랑은 결국에 설렘이 전부가 아니다. 제가 연애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연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100일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아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다. 배려하려고 노력을 직접 해야 된다. 설렘만이 사랑이 아니다. 그렇지. 그런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서에 써주신 거 보면 연애 시작할 때 네네. 이제 매력을 어필하는 거는 이제 좀 알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의 본질이 뭔가요? 제가 원칙이 한 3개 정도로 뽑아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여유롭지 않아도 여유로워지려고 계속 자기 암시를 걸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지.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귀고 싶어서 이 사람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소유욕을 버리고 정말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부족할 때 연애를 못했고요. 그렇지. 두 가지가 채워지자마자 연애를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나요? 세 번째는 일단 꾸며라.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자신을 가꿔야 한다. 그리고 서류는 이제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 약간. 꽈락은 면해야 되니까 네, 네. 예선 지역 예선 통과는 해야 되니까 네, 네. 매력을 그치? 보여주려면 그럼 네.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수 지역 없이. 예선을 통과를 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네, 네. 진행이 되니까 일단 꾸민 다음에는 내 매력을 어필할 네, 때 맞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네.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로운 척. 저는 사실 얼마나 허튼 소리를 할까 좀 생각했는데 되게 본질적인 내용을 그래요? 잘 알고 있는 것 다행이네요. 같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배 얘기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도 대학 가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 사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애 유지에 대해서 요즘에 또 고민이 많다고. 네 맞아요. 거긴 왜 어떤 고민? 처음이다 보니까 연애 유지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많긴 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연애를 지속해야 하고 싶어서. 너무 좋다 보니까 더 오래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습관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이럴 때마다 어떤 본질이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보면 아주 뿌듯해 하시겠네요. 여자친구에 대해서 더 탐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사랑의 기술과 연애의 기술이 아니라 그녀에 대해서 더 탐구를 네, 하시면 네. 그녀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관계나 운동에도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거기선 도움을 받았어요? 일단 제가 소셜 스킬이 사실 충분한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뭔가 인간관계를 하면 항상 제가 끌려다니는 기분? 친구들 뭔가 만날 때도? 연기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나는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척을 하고 그러면서 애써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관계에서 약간 허탈함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연기하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하지 않았더라고요.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대방에 맞춰서 네. 끌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를 놀리는데도 제가 기분이 나쁜데도 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룹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 나가기 시작했죠. 그럼 그렇게 고쳐 나가면서 인간관계가 더 개선이 네, 되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건전한 인간관계로 바뀐 것 같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저랑 잘 맞는 사람들이랑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아주 깊이 있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주 훌륭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 친구의 코드라는 영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텐데 진짜 본인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냥 네, 가식적으로 연기에서 이어지는 그런 관계는 사실 뭐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고 이런 코드를 스스로 이제 잘 깨달아서 인간관계도 잘 해나가는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 아니면 뭐 본질을 파헤치는 것들 그게 어떤 연관이 있나요? 어떤 문제든 간에 결국에 진짜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원인은 근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깊게 파내러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행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진짜 이유가 나와요. 그걸 고쳐야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의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입시든 운동이든 연애든 다 근본적인 태도나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에 맞게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인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들이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법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입시공부법이 그렇게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실제로 스터디코드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하면은 왜 이 개념이 이렇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던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왜에 대한 익숙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를 던지는 습관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에서도 이제 왜를 쉽게 던질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진짜 원인을 금방 찾는 능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생각이 너무 바르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앞에 당면한 이 과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본질적인 문제를 스스로 파헤쳐가지고 해결하고 멋있습니다. 공부 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네. 뭔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코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런 방법들이나 뭐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조나모 대표님이 말씀해준 영상이 있는데요. 경험을 하고 나서 경험에서 그치지 말고 항상 왜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되게 공감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경험인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느 부분과 잘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서 어떤 분야의 코드를 찾으려면 일단 많이 해봐야 되고 근데 많이 해보고 나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지. 거기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했고 왜 싫었고 왜 좋았는지를 스스로한테 계속 고찰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문득 내 진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금 아까 연애로 예시를 들었는데 몰랐어요. 제 문제가 그 짧은 2가지 문장으로 함축된다는 사실을 1년 동안 모르다가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를 빨리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근데 시행착오를 하다가 포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나는 연애 못하는 사람인가? 네. 근데 그때 이제 관점을 바꿔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본질을 알면 방법을 알면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으로 관점을 딱 바꾸고 본질을 파고들면 해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입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입시는 사실 끝이 있잖아요. 근데 입시가 끝나고 나서 대학생부터는 끝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정확한 끝이 없기 때문에 입시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열심히의 기준을 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렇게 입시 때만큼 밀도 있게 사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입시할 때 스터디 코드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살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될 때도 예를 들어 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될 때도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봤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냐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해본 가닥이 있으니까. 네, 그게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라는 말을 저는 정말 동의를 해서 입시할 때 처음으로 그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정말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그 노력의 경험,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본 경험, 그것들이 이제 20살 이후에 대학 생활을 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대학 생활을 넘어서 그때의 경험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그 기준이 되거든요. 네, 내가 과거에 이 정도 노력을 해봤으니까 이거 이상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네, 이런 맞아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잡히니까 여러분들 왜 공부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지금 이 얘기를 잘 새겨 듣고 내가 지금 뭐 대학 간판을 떠나서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을 얻는다라는 관점으로 좀 전환을 하시면 지금 힘든 이 공부를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저는 중학교 때는 엄청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냥 상위권 정도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되니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계속 들리는 얘기가 고등학교 가면 공부가 아예 달라진다. 중학교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막 압박감들이 그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우연히 그 조나모 대표님 굉장히 유명한 영상 대규모 강연장에서 강연하시겠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스터디 코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홀린 듯 바로 결제를 해서 스터디 코드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일반적인 인터넷 강의나 네, 학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공법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고민은 없었나요? 고민을 조금은 했어요. 주변에서는 다 학원 다니고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왕 공부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고 고등학교 때 가서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어요. 그래서 스터디 코드를 수강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듣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암기로 버텨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성적은 암기식 공부로 버텨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암기가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기보다는 사실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과목 상관없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접근을 하니까 첫 시험부터 나쁘지 않은 성적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암기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갑자기 이제 전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쉬운 일 텐데 아니에요. 시행착오나 어려움은 없었어요? 처음에 바로? 처음에 정말 체화하기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처음에는 되게 진도도 더디고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냥 참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간 되겠지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학생이랑 중학교랑 고등학교 공부가 좀 많이 달라지고 암기식 학습에서 이해식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했다고 네. 했는데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은 예비고일 때 사실 주변에서 가장 얘기가 많은 시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돌 때가 사실 예비고일 때거든요. 그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잖아요, 사실. 그런 시기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실 내 중심을 바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터디 코드의 방법에 공감을 했고 그걸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일단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의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를 깊게 하지 않으면 계속 겉핥기만 하게 되고요. 겉핥기만 하다 보면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라요.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 진짜 안 오르고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확률이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 중심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예비고 1때는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빨리 내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공부를 할 것인지 빠르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되지 않아요. 바로 그 스터디 코드 제시하는 방법대로 공부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랬고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시행착오의 횟수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예비고 1이면 그렇죠. 시간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도 스터디 코드 공부법을 처음 접했을 네. 때 수학 공부는 좀 와닿지 않다가 네. 뭔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완전히 뭔가 체화가 그쵸.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경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개념을 이해한다가 사실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Y를 해도 아무리 이제 질문을 던져도 원래 습관대로 외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진짜 안 풀려요. 뭐 센을 예로 들면 센 B단계에서 상난이도만 돼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다 보니까 아 진짜 개념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개념으로 계속 돌아갔어요.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개념으로 돌아가게 됐고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그래서 개념을 강조한 거구나, 도구로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스터디 코드든 뭐든 어떤 방법을 접한 다음에 이대로 안 할 수 있어. 공부는 안 할 수 있어요, 이대로. 근데 어느 순간 막히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선배처럼 뭔가 방법에 문제인가 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 들어놓은 게 없으면 내 머리가 나쁜가? 그쵸. 내 능력의 한계인가?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니야, 내 능력이나 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순간이 미래 어느 시점에 올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방법이 있구나, 수학의 본질을 알면 다르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내 자신감, 자존감을 깎아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잘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맞아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니까. 아시겠죠? 근데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제가 국어랑 영어는 사실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수학에서 아까 점수가 안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수학 성적 이렇게 나오면 서울대 최저 못 맞춘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압박감을 주시고 너 지역균형 수준 안 써준다 이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시니까 그때 흔들리더라고요. 아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나? 방법을 이제 와서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동안 공부를 1, 2주 동안 안 했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 하나로 다시 이겨내고 잘 마무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나요? 아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공부를 아예 하기 싫은 무력감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계획을 세울 때 원래는 보통 오늘 할 공부를 엄청 많이 세우잖아요. 풀로 세우는데 저는 하나만 딱 적었어요. 야 오늘 이것만 하고 하자. 시작. 근데 하나를 하고 나면 신기하게 또 하나가 더 하고 싶어져요. 맞아. 공부를 끝내기가 아쉬워요. 독서실에 나가기 아쉽거든요. 그럼 하나 더 하고 계획에서 하나만 써놓고 시작을 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공부는 결국에 시작을 하고 나면 계속 어느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죠. 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공부를
잘게 나눠서 하나씩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자신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슬럼프를 극복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스터디 코드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노력의 핵심은 본질은 지속이다. 맞습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일단 시작하라라는 얘기도 네.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 하죠? 여러분들 신기하네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은 다 통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겠지만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자 30분이라도 하자라고 앉아서 시작하는 순간 그게 새로운 동기가 돼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이 선배님의 이 팁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터디 코드를 이제 하면서 아까 선생님들께서 뭔가 네. 이제 방해를 공작을 펼치셨다라는 그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원서에서도 내가 한 선택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험들이 있었다. 근데 네. 그걸 잘 이겨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들었었나요? 주변에 이제 뭐 이런 걸 하고 있냐? 이런 방해 공작들이 어떤 방해 공작들이 좀 있었는지. 아니 저런 식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겠냐? 저런 식으로 공부하면 언제 다 끝내냐? 이런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었고요. 이제 학년부장 쌤이 저를 따로 불러서 지금 이 성적이면 너 서울대 못 간다. 너 이렇게 지금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압박감을 주시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그때는 이제 어리고 입시가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흔들렸었어요. 내가 사기꾼한테 홀린 거 아니냐? 그쵸. 한 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의심했었습니다. 한 번 의심했다가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내가 하나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계속 나가는 게 맞겠다. 끝을 보는 게 맞겠다. 그래야 후회가 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중간하게 다른 방법으로 바꿨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사실 그렇죠. 나와버리면 그게 더 후회가 남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한 방법을 내가 끝까지 열심히 깊게 팠으면 저는 그런 경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저한테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다라는 그죠.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게 본인의 또 선택이기도 했고 근데 그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갔다가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이제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제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 네네. 선배들의 수기를 찾아보면서 힘을 얻었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떤 도움을 받았었나요? 스터디코드 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걸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누구나 위기가 오고 누구나 슬럼프가 온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조언들이 많았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묵묵히 이겨내면 된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슬럼프가 온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만의 문제일 네.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 내가 나약해서 생기는 그쵸. 거다. 저의 뭐 머리나 아니면 내 공부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오는 자연스러운 문제라고 말을 해주시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터디코에서 아마 이제 뭐 수평 성장 중이다 여러분들 계속 지금 이대로 하고 나면 언젠가 이게 점프하는 순간이 있다 얘기해도 이 실제 선배들의 얘기가 진짜 큰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미래 IT 쪽 뭐 그런 개발을 하고 네. 그 사업하는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한 10년 후에 본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다 혹시 그려본 게 있을까요? 저는 아마 10년 후에 창업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IT 서비스를 10년 안에 만들어서 영향력을 조금 끼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고 이 방학 때도 사실 놀기 바쁠 텐데 가만히 있는 게 근질거려 가지고 인턴도 하려고 하고 계속 뭔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고 뭐 중간에 힘든 일이 있겠지만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반드시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친구에게 스터디 코드가 그래도 조금의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아주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가 이제 영상 처음에도 뭐 연대 화면 막 나오고 하면서 연대생이네 하면서 이제 궁금해 하셨을 텐데 대학 간판을 떠나서 정말 이 생활하고 있는 이 태도 자체, 이 생각 자체가 되게 남다른 정말 스터디 코드스럽게 잘 살고 있는 선배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진짜 이번 월드컵에서도 사실 유명했던 슬로건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그게 공부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국에 그때마다 다시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위기를 겪으실 분들이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쵸, 누구나 위기는 겪으니까. 위기는 오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 자세? 근데 그때 이제 의지를 하려면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코드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힘들 때마다 항상 방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맞습니다. 잘 이겨내셨으면 그렇게 이제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터디 코드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뭔가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알면 나도 다 해낼 수 있구나. 대충 막 남들처럼 어정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알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수험 생활을 떠나서 나중에 뭘 하든 꺾이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 성훈 친구도 꺾이는 순간이 왔을 때 꺾이지 말고 끝까지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찾아온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정말 멋지게 사는 우리 스터디 코드스럽게 사는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생을 오늘 만나봤는데 고대생들 보고 있나요? 고대 친구 중에 내가 이길 수 있다 지원하십시오.